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쌤입니다. 오늘은 에디트 폴리의 그 폴리곤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먼트에 대해서, 보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저께 제가 그 엣지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그 엣지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보충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에디트 폴리의 그쵸, 에디트 폴리의 여기서 에디터블 폴리로 이렇게 넘어가서 에디터블 폴리의 이 폴리곤과 보더와 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엣지부터. 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뭐냐면요, 일단은 여기 면을 좀 이렇게 지우고요, 그죠? 자, 지우고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엣지를 우리가 쭉쭉쭉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무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는 겁니다, 축으로. 자, 그럼 이렇게 면이 뽑아져 나오죠 여러분, 그죠? 자, 또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얘를 그 엣지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뭐랄까, 제한사항이 하나가 있거든요. 제한사항 뭐냐면, 이제 이렇게 다 막힌 데서는 얘가 뽑아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뚫려 있는 데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엣지에서 Shift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참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캐릭터 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건축 모델링 할 때 이런 식으로 쭉쭉 뽑아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뒤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맥스에서 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우리 여러분 컨트롤 Z는 뒤로 돌아가는 거죠. 뒤로, 그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자, 컨트롤 Z가 뒤로 돌아가는 거라면 컨트롤 Y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컨트롤 Z와 컨트롤 Y를 잘 쓰시면서 작업해 보시면은 훨씬 편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보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더는 엣지랑 똑같은데요, 일단은 보더는 뭐냐면요, 엣지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의 이런 그 모서리들 엣지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뭐 면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 주변의 엣지, 구멍이 나 있는 그 주변의 엣지들을 가지고 이게 보더라고 합니다. 자, 다른 거 선택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여기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걸 보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엣지에서의 옵션 사항들하고 엣지에서의 명령어들하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데, 여기는 특별한 명령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캡입니다. 캡. 그래서 자, 얘를 잡고서, 자, CAP 캡을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CAP,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캡, 아 여기 있네요. 눌러볼게요. 자, 막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배울 거지만 폴리곤은 면인데, 면을 이렇게 지웠을 적에, 자 보더 이 구멍 뚫린 엣지를 잡고 캡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얘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 뭐라 그럴까, 얘는요 이 형태는 지금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죠. 그래서 맥스가 인식하기 어려워서,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어저께서처럼 엣지에서 컷을 써서 컷을 써서 이런 식으로 엣지를 추가시켜 주면은 이제 형태가 온전히 잡히겠죠. 그래서 폴리곤, 그러니까 면은요 여러분, 면은 시멘트고, 이 엣지는 그 철골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는 그 물렁물렁한, 그러니까 아직 뭐지 고체화되지 않은 그런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폴리곤. 엣지는 그거를 그 구조를 받쳐주는 그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 같은 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보더는 여러분 어저께 우리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뭐 컬랩스, 뭐 어태치, 디태치, 뭐 슬라이스 플레인 다 똑같은데, 자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시고요 여러분. 혹시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컴퓨터 학원 강사니까, 뭐 원래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질문하면 답해주는 게 컴퓨터 강사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자, 폴리곤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폴리곤은 면이죠. 폴리곤은 면인데, 자 그럼 한번 일단은
이 폴리곤에서 명령어들을 좀 보죠. 자, 가장 먼저 여러분 익스트루드가 보이죠? 익스트루드. 그죠? 익스트루드.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는 엣지에서도 그러고 버텍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출이라 그랬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눌러주면은 여기 세팅즈를 눌러주면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얘가 이제 돌출이죠. 어떻게 돌출될 거니, 그죠? 얼마만큼 돌출될 거니, 뭐 그건데.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익스트루드에 좀 더 그 옵션 사항들을 좀 더 보자면, 자, 일단은 제가 면을요, 이 세 부분을 선택해 놓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자, 이렇게 돌출이 되죠. 자, 그럼 요건 뭘까요? 지금 얘를 보면 그룹이라고 돼 있고, 요 화살표를 눌러보면 로컬 로멀이 돼 있고 바이 폴리곤이죠. 자, 그룹은 여러분, 그룹은 이 세 면이 우리가 절충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방향으로. 자, 로컬 노멀은 우리가 서로 절충해서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서로 절충해서 약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안 되네요. 우리가 약간만 절충해서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반복되네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바이폴리곤 있죠. 바이폴리곤은 우리가 절충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서로 각자의 방향으로 가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룹은 완전 절충, 로컬 로머는 약간 절충, 바이폴리곤은 절충 안 함.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각자의 방향들이 있죠. 바로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돌출되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바이폴리곤은 바로 지금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 면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방향대로 쭉쭉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로컬 노멀, 약간 우리 절충해서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죠? 그리고 그룹은 우리가 절충해서 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 여러분 좀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네요. 네. 역시 오늘도 말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지금 좀 배워봤고요. 익스트루드. 좋아요, 여러분. 자, 여기 아웃라인 있죠, 아웃라인. 아웃라인은 여러분 여기 보면 스케일 있죠. 스케일로 이렇게 해보면 얘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하죠. 줄어들었다. 아웃라인은 걔를 수치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냥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 눌러주면 되고, 자, 베벨이 있죠, 베벨. 또 세팅즈를 눌러주면은, 자, 얘는 얼마만큼 돌출될 거니, 얘는 그 면을 얼마만큼 키웠다가 줄일 거니,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눌러주면 또 되고, 여기서 얘 길이 조절한 다음에 또 돌출시키고, 그죠? 또 플러스 누르고 또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꾸물꾸물한 형태. 그죠? 설명을 좀 빨리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 면을 복수 선택했을 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베벨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면을요, 여기 요 세 면을 잡아볼게요, 여러분. 자, 인셋이라고 있죠. 인셋은 면 안에다가 지금 제가 잡은 면에 똑같은 비율을 가진 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것도 꽤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있죠. 그룹 있고 바이폴리곤이 있는데 바이폴리곤은 따로따로 가자. 그룹은 함께 가자. 다시 바이폴리곤 따로 가자. 그룹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죠. 오케이. 자, 체크. 자, 명령어들이 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 익스트루드랑 아웃라인이랑 베벨이랑 인셋 했죠. 자, 브릿지를 해볼게요. 자, 브릿지는 어저께 제가 엣지 명령어에 대해서 올렸을 때처럼 다리를 이어주는 건데요. 얘랑 잡아서 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주고, 자, 요 녀석을 한 번 더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형태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랑 이제, 자, 컨트롤을 누르시고 잘못 눌렀죠? 자,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자, 브릿지를 이렇게 눌러주면요, 이렇게 뜨죠.
자, 뭐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건드릴 필요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얘는 뭘까요, 여러분? 시그먼트. 이 안에다가 이렇게 면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면 들어가는 거. 뭐 선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요, 테이퍼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굴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건데요. 요것도 꽤 유용합니다. 건축 쪽에서는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저는 얘를 쓸 일은 별로 없었고요. 자, 그리고 얘는 뭘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브릿지에서 요거는 자,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죠? 면을 만들어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게 굴곡을 주는 거라 그랬죠? 테이퍼.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여기다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굴곡을 줄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자, 이거 순간 이게 잘 안 움직여가지고 제가 좀 다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스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그 아직 그 기초 단계에서는 얘를 건드리면은 말썽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3D 맥스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얘는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그냥 그게 제일 말썽이 없습니다. 자, 얘는 지금 여러분 트위스트죠. 자, 이렇게 건드려 보면 이게 이름이 나오는데, 트위스트는 꽈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꽈줍니다. 그리고 얘도 또 트위스트 2에 자, 그죠? 꽈주죠. 근데 뭐 방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나 뭐 방향만 다르지 똑같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그냥 하나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체크 눌러주면 또 이렇게 되고요. 자, 뒤로 돌아가 볼까요? 컨트롤 Z. 자, 우리 지금 브릿지까지 했고요. 자, 플립이라는 게 있죠. 플립은 면을 뒤집어 주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 일단은 제가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렌더링. 자,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자, 이렇게 렌더링이 걸리죠? 렌더링이 걸리는데, 그 플립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을 뒤집어 주는 거라 했죠. 그래서 얘를 면을 뒤집어 주면, 렌더링 다시 걸어보면, 자, 여기 렌더링이 안 나오죠? 뚫려버리죠? 그래서 모든 폴리곤에는 여러분 앞면과 뒷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어둡게 나오면 이게 그러니까 뒷면이란 거라서 얘를 플립으로 이게 뒤집어 줘야 걸리게 됩니다. 자, 지금 저기 이 캠타시아 리코더도 F9번을 쓰고 그리고 맥스 F9번이 렌더링 걸리는 거라서 좀 이렇게 잘 움직이질 않는데, 자, 지금 보면 또 제대로 나왔죠. 그래서 플립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다 보면 면이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면을 제대로 뒤집어 주실 때 플립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얘도 좀 많이 쓰이니까 한번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크리에이트라는 걸 좀 알아볼게요. 에디트 지오메트리의 크리에이트. 자, 크리에이트는 뭐냐면, 원래 버텍스에도 크리에이트가 있고 엣지에도 있고 폴리곤에도 있고 뭐 엘레먼트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크리에이트는 폴리곤에서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데는 제가 써본 결과로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한번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 폴리곤에서만 크리에이트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크리에이트는 면을 생성해 준다 그랬죠. 자, 면을 좀 지워 볼게요. 딜리트 눌러서. 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면은 점이 보이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바느질 하듯이 클릭 원점으로 돌아오면, 자,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그죠? 클릭 자,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면 면이 생기는 거고요. 자, 아까 전에 좀 복습해 볼까요? 캡에 보더에서 얘 선택한 다음에 여기 캡이죠, 캡 눌러주면 이렇게 막히죠. 자, 막히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작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면을 그죠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컬랩스는 얘를 또 한 점으로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일단은 뭐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어태치랑 디태치는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가족 만들기와 남남되기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어태치는 뭐 예를 들어서 박스를 어저께처럼 또 하나 만들고요, 그죠? 자,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지금 폴리곤이죠, 여러분. 폴리곤에서 어태치를 눌러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자, 그죠? 이제는 얘네들의 옵션들을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가족인 거죠, 가족. 근데 저는 여기서 요 면만
요 면만 남남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면 잡으시고요, 여러분. 디태치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디태치 이렇게 오케이 해주면 자 그러면 얘는 완전히 떨어져 나옵니다. 자 지금 축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면을 떨어뜨려 주면 축이 바뀌어서 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죠, 얘가 그죠? 이렇게 남남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폴리곤. 자 그럼 디테치까지 우리 했고요. 한번 쭉쭉 보세요, 여러분. 자 슬라이스 플레이는 어저께 버텍스에서 했을 때는 뭐 버텍스나 엣지에서 했을 때는 그냥 얘를 키고서 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축에 그 이 조절자를 움직여도 여기 선이 안 생기죠. 슬라이스를 눌러도 안 생기거든요. 왜냐면은 폴리곤부터는 면을 잡아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자 슬라이스 플레인 켜주면 제가 이렇게 이 축을 가지고 움직이면 자 선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슬라이스 해주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서 슬라이스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꺼보면 이렇게 선이 생겨 있죠. 엣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면 분할할 때 많이 씁니다. 자 퀵 슬라이스는 여러분 이거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에러도 많고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컷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맘대로 이렇게 엣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얘도 이렇게 아주 자유자재로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그냥 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많이 쓰긴 하니까요. 여기서 좀 이렇게 선들을 그려주실 때 자유롭게 그려주실 때 쓰시면 됩니다. 뭐 완전히 자유롭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엠스무스 한번 볼게요. 엠스무스. 자 어저께 했었죠? 엣지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엠스무스를 눌러보면요. 그죠? 또 한번 눌러볼게요. 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면이 분할되면서 둥글게 되죠.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얘를 어느 때 쓰냐면 바위를 만들 때 좀 쓰거든요. 바위. 그 외에는 그다지 엠스무스가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사실 면을 저런 식으로 분할하면은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엠스무스는 그렇고요. 테슬레이트는 형태는 똑같고 계속 면만 분할해 줍니다. 오히려 저는 얘를 더 많이 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면을 테슬레이트 눌러보면요, 이렇게 그죠? 아니 딴 면을 눌러볼게요, 깨끗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냐? 자 얘 선택해서 테슬레이트 눌러보면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면들이 잘 분할되죠. 이게 더 쓸만합니다, 테슬레이트. 엠스무스 뭐 완전히 쓰지 않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아서 일단은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뭐 다 됐네요, 그죠? 폴리곤은 다 됐고요. 폴리곤은 됐고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이론에 관련된 거고요. 이제 실전에서 얘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해서 쓰시냐에 따라서 이제 모델링이 많이 변하게 되는데 먼저 그러려면 이 툴들이 여러분들 몸에 익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익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응용력이 생기지. 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응용력이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일단은 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응용력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자 요번에 엘레먼트에 대해서 볼게요. 엘레먼트는 폴리곤이랑 비슷한데 얘는 한 덩어리를 그냥 한 번에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죠? 한 덩어리를. 그래서 어느 때 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폴리곤으로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쉽지 않겠죠, 그죠? 얘네들까지 또 같이 선택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엘레먼트 선택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엘레먼트에서도 어태치 디태치가 있는데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디태치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로 갔냐, 디태치. 자 여기 있군요. 자 덩어리 잡아서 디태치 해주면 자 오케이 눌러주면은 바로 이렇게 그죠? 어때요, 여러분? 바로 남남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디트 폴리에 대한 거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 이제 에디트 폴리에 대한 건 다 끝났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씩 연습을 하셔서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명령어들을 다 여러분들이 익히셨다면 이걸 가지고 사람 얼굴 모델링도 할 수 있고 건물 모델링도 할 수 있고 뭐 오토바이나 여러 가지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응용하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지브러시 강의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밑에다 이렇게 지브러시를 켜놨거든요. 이렇게. 자, 지브러시 켜놨는데 여기서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네모난 사람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지브러시로 가져가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박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 그죠? Editable Poly로 되고, 자, 일단은 얘를 좀 돌려서 폴리곤을 이렇게 잡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드 뜨죠, 퍼스펙티브에서. 그래서 여러분 A, B, C, D, E, F, G, Z 말고 G, E, F, G, G를 누르면 그리드가 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셋을 해주고요. 인셋,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또 얘를 익스트루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익스트루드 살짝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고, 자, 뭐 스케일 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좀 이렇게 강의가 좀 지루해지니까, 자, 이렇게 몸통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면 잡혀 있죠? 인셋을 눌러서 자, 허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또 익스트루드. 자, 제가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불편하네요. 자, 익스트루드 또 해주고, 조금만 해주고, 자,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주고, 자, 이렇게 골반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럼 뭐 이런 형태가 됐죠, 여러분, 그죠? 자, 이런 형태가 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자, 얘를 잡아서 인셋을 주고요, 여러분. 인셋을 주고 이렇게, 자, 면을 만든 다음에 스케일로 얘를 좀 줄여서 무브로 얘를 올립니다. 그냥 보세요, 여러분. 뭐 지금 제가 빨리빨리 하고 있어서 좀 따라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보세요. 자, 익스트루드 하고 또 익스트루드 살짝 해줘서, 자, 스케일 툴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익스트루드로 쫙 뽑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막 형태라고 하는데, 그죠? 그 막 가는 형태죠. 아주 그냥 정말 단순한.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폴리곤에서 자, 여기 잡아서 여기서 테슬레이트를 해줘서 테슬레이트. 자, 그럼 면분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면 얘 잡고 또 얘를 잡고 인셋, 자, 위에 있겠죠? 인셋. 자, 안 보입니다. 인셋. 자, 인셋을 살짝 해주고요.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자, 면은 이제 여기랑 얘를 잡아서 지금 인셋을 주면요, 방금 전에 있던 값 그대로 먹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면 이렇게 잡고, 자, 익스트루드로 가서, 자,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살짝만 주고요. 자, 스케일 가지고 얘를 넓혀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쭉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형태가 지금 등장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브러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러분, 지브러시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얘를 OBJ 파일로 뽑아주셔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추출을 해볼게요, 밖으로. 자,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눌러서, 자, 익스포트, 요거 화살표로 가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익스포트를 눌러서 여기 세이브 타입을 여러분 OBJ로 가는 거예요. OBJ. 자, OBJ 익스포터. 자, 그리고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얘를, 자,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전 몸통이라고 할게요. 몸통. 자, 몸통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옵션이 떴죠. 여기서는 여러분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페이스가 지금 뭐 트라이앵글로 되면 삼각으로 나오고요. 뭐 쿼즈라든지 폴리곤이 있는데,
삼각으로 나오면 지브러시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그냥 폴리곤으로 갈게요, 여러분. 폴리곤.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 눌러주면요. 자, 그리고 넌을 눌러주면, 자, 바탕화면에 자, 여기 몸통 OBJ랑 몸통 MTR 떴죠, 그죠? 자, 이제 얘를 지브러시에서 불러올 건데요. 자, 툴에서 임포트 바탕화면 가서 몸통 OBJ 자 불러오면은 뭐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저 쿼즈 앤 트라이앵글 요거 선택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뭐 지오메트리에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디바이드 이렇게 주면, 그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기로 할게요, 여러분. 너무 길어지면 이거 졸립니다. 그래서 자, 에디트 폴리 명령어에 대해서는 다 배웠고, 이제 그 맥스에서 만든 파일을 OBJ 파일로 추출해서 지브러시로 가져가는 것까지 배웠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숙지해 보시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후에는 여러분 이제 그 에디트 폴리를 가지고 몇 개의 오브젝트, 뭐 가구라든지 의자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브러시로 가져가서 모델링을 해주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좀 형식대로 좀 수업을 진행해 보기로 할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제 그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봬요.